자, 시장 상황이 굉장히 녹록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차분하고 긍정적으로 좀 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같은 날에도 움직임 탄력이 긍정적인 종목군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매번 강조드리는 것처럼 시장이 무너져 내리는데 뭐 사실상 그 어떤 종목이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간혹 그것을 좀 이겨내는 종목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거의 이 시장을 이겨낸다라는 자체는 어렵죠. 자, 오늘 기준에서 그 누적적인 변동성 수익 범위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군들 들여다볼 텐데, 자, 우리 입장에서 이제 놓아줄 종목은 놓아줘야죠. 조금 이따 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 어찌됐든 우리는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거래가 없으면 들여다보질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코프로를 이번 주에 좀 들어갈까를 고민을 많이 했죠. 특히 이제 시장 조정받는 시점에서의 수급 범위 놓고 보면서 뭐 주봉 단위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에코프로가. 근데 수급이 좀 꼬여져 있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살짝 관망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 에코프로도 뭐 눌렸습니다. 사실상 조정을 받았고 장중에 그나마도 이제 그래도 플러스 2% 가까운 1%대 2% 가까운 플러스의 흐름이 연출이 됐었고요.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놓아주고 있는 상태죠.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전량 차익 실현 21,950원 찍었을 때 전량 차익 실현 거기서 21,500원의 전량 차익 실현을 했다. 31,500원. 대단한 거죠. 31,500원의 평균 단가의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다음 날 26일 날 금요일 날 기준에 변동성 확장됐을 때 개별 기준에서의 변동성 매매. 그러고 나서 지금 뭐 얘는 이제 뭐 완전히 발을 뺐다가 아니라 방산주를 같이 묶어서 놓고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 이쪽을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하나솔루션 오늘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하나솔루션도 결국은 시장을 이겨내지 못하고 1.52% 조정으로 마감됐습니다만 오늘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냈어요. 오늘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52주 신고가. 그렇게 해서 하나솔루션의 흐름 54,000원 신고가까지 내줬고 그리고 오늘 신고가 나온 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얘도 안타깝게 미끄러졌죠. 1.97%. 뭐 시장 대비해서는 좀 방어적이었지만 어차피 조정은 조정이었어요. 한국 항공우주도 오늘 고무적이었죠. 신고가 수준까지 넘겨지는 62,700원 신고가를 넘겼어요. 얘도 이제 결국은 눌려진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우리 종목군에서는 이렇게 이제 신고가를 새롭게 내준 종목이 있고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 신고가를 넘겨줬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이제 꼬리가 달리고 내려왔는데 일단은 내일장 기준에서의 종목에 좀 바꿀 겁니다. 오늘 야간에 성일하이텍을 내일자 공략주로 넣어놓긴 했었습니다만 코스모화학하고 병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화학을 들여다볼 것인지 성일하이텍을 들여다볼 것인지 그래서 일단은 유료방에 VVIP 방에 올려드린 내용은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일단 이 부분을 성일하이텍 이 부분을 코스모 화학으로 수급 범위나 이제 수급 범위 그리고 이제 시간의 범위의 흐름을 놓고 보면서
기준을 좀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코스모화학을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요 기준에서 이제 코스모화학의 거래량 부분은 500만 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일장 공략주 부분을 다시 한번 종목 하나 이제 수정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올려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종목이 어차피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끼워져 있죠? 뭐 LG와 거기에 여기 없는 거 뭐 있어요? 현대차, 하이닉스, 뭐 LG이노텍. 결론적으로 어이구 잘못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다 지워야. 이 이제 어제 기준에서 설정을 했던 거고, 어제 이제 올려드렸던 기준에서 뭐 대단했던 거죠. 잘못 올렸어요. 죄송합니다. 하이닉스, LG가 잘못 올렸어요. 그래서 그 오늘 기준에 이제 설정해놨던 종목군 기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아이고 밤에 시끄러운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장 공략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 9월 2일 성일하이텍 부분이 코스모 신소재로 그래서 500만 주 이렇게 이제 수정을 좀 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종목군들 내일 이제 들여다보는데, 현대로템을 24일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처음으로 올려놓은 거죠. 일단은 기술적으로 좀 보겠다는 거예요. 미끄러져 내려온다면 미끄러져 내려온 이후에 당연히 방산의 탑픽으로는 현재로서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우선순위를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템으로,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에 뭐 폐 배터리까지 다 포함해서 LG화학,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뭐 이런 순으로,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인데 오늘 왜 그러죠? 신소재가 아니라 화학인데 이거 무지하게 혼나겠는데. 코스모 화학인데 이거를 이렇게 혼내려고 참 막 화내실 것 같은데, 우리 정 의원님들도 참.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혼이 나더라도 결국은 이제 완전한 걸 올려야죠. 죄송합니다. 앞부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됐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좀 제대로 설정을 해서 내일장도 공략을 하셔야 된다. 이 종목군들을 이제 제외하고 이렇게 보시면, 세비캠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뭐 변동성이 만만치는 않았죠. 세비캠도. 이제 성일하이텍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도 우리가 들여다봤고 결과물이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래도 형성이 됐고, LG화학도 저점에서부터 그래도 보합권까지 들어 올렸었어요. 보합까지 대단한 겁니다. 현대차는 플러스까지. 그리고 굉장히 지금 오픈해드리고 우리가 실질 가지고 있는 포트 구성에서 OCI 같은 경우, 요게 이제 좀 아쉬운 거죠. 자, 우리 정리를 해드리면요, LG화학,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렇게 이제 주력 기준으로 좀 놓고 보고 있고, IT 쪽에 지금 여기서 빠져 있는데 LG노텍, DB하이텍, 그리고 뭐 BH는 거래 대금이 좀 약하지만 BH, 대덕전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방산 쪽에 우선순위를 이제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내일 들여다보자라고 했던 현대로템. 그리고 태양광 쪽에 하나 솔루션 OCI인데 OCI가 너무 힘들어요. 어차피 이제 우리는 뭐 하나 솔루션에 집중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OCI가 매매선이 안 나간 게 아니거든요. 많이 나갔거든요. 그 OCI가 너무 무너져서 좀 힘겨운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현재 위치에서는 잘라내지 않고 시장 자체가 100포인트 이상 또 고점 대비 밀렸다. 단기 고점 대비. 그러니까 잘라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 잘라내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성일하이텍 같이 그런 종목군들 변동성이 너무 커서 감당 안 되는 종목군들 그런 기준에서 좀 잘라내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태양광 쪽도 OCI가 힘겹지만 갖고 가는.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빨간 색깔 종목군들이 다 대박인 거예요. 종목이 우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차 전지군 기준에서 뭐 LG화학이야 대형주 주력주로 빼놓은 거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 성일하이텍, 세비캠, 코스모화학 이렇게 있는데 세비캠은 사실상 문자는 나가지는 않아요. 최근에는 성일하이텍을 문자를 내보내고 있고 그리고 코스모화학 오늘 시간에서 어찌됐든 코스모화학이 그래도 강세로 잘 마감을 해줬어요. 코스모화학이. 그래서 코스모화학의 흐름을 내일 기준에 그리고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도자료 나온 거는 장중에 나온 자료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포스코케미칼이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LNF 이렇게 다 들여다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2차 전지는 우리는 폐배터리 관련주에 성일하이텍, 세비캠, 코스모화학 그 중에서 코스모화학의 우선순위를 두고 변동성은 성일하이텍, 세비캠이 가볍지만 얘도 시가총액 1조 미만, 코스모화학도 1조 미만. 그리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이 52주 친구가 랠리에 이런 종목군들을 매집의 기준 13% 수준의 매집의 기준 놓고 보면서 편히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황을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서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 시황 부분을 글쎄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세계 그 경제 동향 그리고 포트폴리오 그리고 실적 뭐 이런 부분들 오늘 결국은 이제 자동차 실적 어마어마하게 나와줬고 IT는 또다시 실적하고는 상관없이 엔비디아의 시간의 폭락의 기준이 연동이 됐는데 지금 1.84% 깨져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서 옥석 가리기 잘하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시황 부분을 오늘 시황을 말씀드리면 또 밤을 새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에 스타트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의 전체 흐름을 PPT 자료로 기존에 올려드렸던 PPT 자료로 설정을 해서 올려드리고 동영상 올려드리고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자료를 좀 올려드리고 그것을 가름하도록 기준을 잡죠.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요 시황 자료 부분들 올려드릴 건데 야간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제가 올리다 보니까 참 의미가 없어지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전달이 안 되니까 제가 텍스트로 막 잡아놓으면 모를까. 어찌됐든 시황 부분은 지난 토요일 날 진행해드렸던 시황의 기준을 일단 설정을 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시황 마감 시황 표 자료는 기본적인 것은 전부 완성할 것. 항상 뭐 10월 되면 또 방송이 많아지니까 원고 또 늘어나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이라는 게 뭐 시총 순위, 시총 실적 그리고 뭐 1조 이상 종목 등등 그렇게 하고 자 PDF 파일하고 나탕 파일하고 다 올려드릴게요. 뭐 10몇 시간에
주무셔야 되긴 하겠지만 골뱅이 2개 키워드 설정하신 분들이야 뭐 아무리 많이 올려도 띵동 소리가 안 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이 방에도 좀 올려드리고요. 그래서 시황은 동영상 자료들을 꽤 올려드렸는데 우리 이제 박승재 TV 요 기준의 시황 자료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이번에 그 지금 올려드린 거는 주말 자료입니다. 이거 20일자 주말 자료가 주식 투시경이 있을 텐데 답답하네요. 20일자가 이게 주말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때도 이제 시황을 이렇게 좀 많이 해드렸고 이때도 그리고 이때 이 종목군까지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더 될 겁니다. 1시간 10분. 얘는 진짜 방송국도 오늘 뭐 이야기를 뭐 좀 많이 나눴는데 주말 협찬 방송인데 PD를 매번 바꿔요. 지들 사정이지. 협찬 방송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말 시황 부분을 방금 올려드린 자료와 더불어서 보시라고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시황 부분을 이제 어제도 그리고 이제 오늘도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다 떠나서 오늘 게 중요하겠죠. 주말 방송하고 야간에 28일 야간에 해드린 이제 시황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시황 부분 예전 했던 부분 일요일날 야간입니다. 일요일날 야간에 해드렸던 부분 그거 올려드리고 밤새워서라도 보셔야 돼요. 졸면서라도 보셔야 돼요. 항상 내용은 기준 똑같습니다. 뭐 환율이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의 기준을 설정해 드린 거고 그리고 오늘 기준의 시황 부분 그래서 오늘 시황 부분을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일 야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의 이 특별교육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의 교육 자료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시황 부분은 마무리하고 깔끔하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마무리를 해드리고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원고표 작업 1일 얘는 지금 원고표 작업에 낱장 파일이 이거 8월 31일 거네요. 잠시만요. 오늘 거 원고표 작업을 9월 1일 거 폴더 열기. 그렇게 해서 일단 오늘 거가 이제 이거죠. 오늘 거에는 진짜 이 친구들 힘드네요. 힘들어.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오늘 시황 부분하고 같이 올려서 오늘 시황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간단하게만. 네, 그것도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요거 복사해서 드릴 겁니다. 그런데 블록딜로 표현할게요. 그냥 내용이 길어서 블록딜, 그 다음에 청정에너지, 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그리고 방산, 항공우주청,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요것도 이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황은 마무리를 짓고 종목 이제 내일 어쨌든 옥석 가리기에서 시장 미국장이 좀 뭐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다 진행을 해서 아이고 날파리 대처하는 걸로. 자, 오늘 시황하고 이제 오늘 우리 종목군입니다. 오늘 종목군의 오늘 변동성에 대한 수익 종목군들 표 작업은 아예 뭐 거들떠도 안 보고, 아이고 하여간에 답답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고 이제 텍스 자리하고 오늘자 시황 전략하고 올려드릴게요. 능동적이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짧게 이 전략들은 아주 짧게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길게 풀어서 넣어드린 기준이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이제 바로 올려드릴 그 시황 내용이란 말이에요. 동영상 내용. 그게 그 동영상 내용하고 추가적으로 종목, 그러니까 시황 내용하고 종목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올려드리고 그 시황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꼭 보셔야 될 시황의 기준인 것으로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무지하게 지금 올라가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고 지금 방송 중입니다 라고 한 번 더 올려드리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영상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사실은 이제 오늘 뭐 제가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찌 보면 심하게 통보만 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시황 포트폴리오 우리 마감 방송 VVIP 마감 방송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그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VVIP 회원님들께 양해를 완벽하게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준에 CC 23분 기준에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지금 영상은 아마 해상도가 조금씩 시간 지나면은 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요 기준에 종목부터 해서 하나하나 우리 주력 종목부터 해서 하나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상은 좀 죄송스럽게 표현을 드리지만은 문제가 없더라.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에서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슴에서 이제 손 얹고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어? 지금 분명하게 시장 상황 부분에 대해서 뭐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텍스트만 보면 오해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시황의 경제 동향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하자. 시장이 고점 대비 또 100포인트 밀리니까 또 얘기 나오죠. 시장이 100포인트 밀리니까 또 얘기 나오는 거는, 아 이거 시장 말이야, 경기 동향 말이야, 우리나라 수출 뭐 증가한 것보다 수입이 너무 증가해서 또 나와요. 시장이 저점 대비 200포인트 오를 때는 수출 동향에 대해서 뭐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게 문제다, 아주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심각했기 때문에 벌써 이미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트폴리오 옥석 가리기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우리는 IT, 자동차, 화학, 오늘도 그래서 비교를 해드렸어요. 오늘 만약에 현대차와 LG화학과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IT를 가장 높은 비중이라 했으니 하이닉스 50%에 현대차, LG화학 25%씩 그렇게 해서 100%를 갖고 있었다고 치면 계좌 손익률이요 2%가 좀 안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 대비 오늘 이 세 종목 평균치는 안 빠졌다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빠졌지만 현대차 보합으로 끝났어요. 약보합 한옥가 밀리고 끝났습니다. 500원. LG화학 잘 돌려놨어요. 그거를 평균치로 내면은 2%. 그러면 이쪽에서 방어를 한 거고, 주력 포트폴리오에서. 그리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이 그 종목군들의 기준에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종목군 중에서 제일 힘겨웠던 게 최근에 OCI 기준이고, 얘를 떠나서 하나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코스모화학이 장중에 뭐라 얘기를 하든 신고가가 나왔다. 네 종목이 신고가가 나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들여다보는 종목 중에. 얘는 지금은 안 갖고 있죠. 일단은 어찌됐건 얘도 지금 현재로서는 안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얘도 지금 현재로서는 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얘도 이제 주력에서 이제 아까 포함을 했으니까 얘도 빼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종목에서 일곱 종목 중에 네 종목이 52주 신고가입니다. 신고가를 내고 안타깝게 윗골이 달리고 음봉으로 미끄러져서 마감했어요. 근데 시장 하락률 대비해서는 긍정적이었죠. 하나솔루션 신고가 내고 1.52 마이너스, 한국항공우주 신고가 내고 마이너스 1.48,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 내고 마이너스 1.97, 코스모화학 신고가 내고 0.41 플러스로 끝났어요. 자, 코스모화학은 뭐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요일, 목요일 날 우리 신규 가입자가 없어요. 지난주에 좀 많으셨고 화요일까지 좀 있으셨어요. 화요일 장에도, 그 조정장에도 불구하고. 화요일은 반등이었나? 조정이었죠. 조정장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때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다 수익이진 거죠. 그러니까 전일 대비해서 놓고 보는 거예요. 전일 대비. 예? 어제 오늘 가입하신 분이 없잖아. 그럼 전전일 대비. 어제 오늘 가입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뭐 신규 편입, 뭐 코스모화학, 뭐 방산주 신규 편입하신 분들이 오늘 기준에 신규 편입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며칠 전에 가입하시고 또 예전부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근데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거는, 예전부터 계신 분들은 우리가 태조 이방원 8월 5일부터 시장의 관심으로 이 단어가 포털에 올라온 게 8월 5일이에요. 8월 5일 이전에 쓰고 있었겠지만 포털에는 8월 5일부터 올라온 단어입니다. 우리는 태양광, 그리고 2차 전지, 태양광, 2차 전지, 그리고 방산에 대해서 태양광 2차 전지는 2020년부터 공략을 했고, 이번에도 본격적인 공략은 올해 5월, 그리고 2차 전지는 7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더 공략을 한 거예요. 그리고 7월도 아니죠. 그 이전에 에코프로 BM을 했으니까.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 2020년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작년 말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올 초, 그리고 본격적으로 5월 뭐 이런 기준입니다. 4월, 5월 방산도.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오늘 매수해서 윗골이 달려서 손실이다 이러지 않아요. 그냥 결론적으로 하나하나 또 들여다보겠습니다만 7종목에 4종목이 신고가 기준 이후의 흐름이고 OCI만 오늘 굉장히 힘든 거고, 그리고 뭐 성일하이텍은 신고가는 아니더라도 그 수준이죠. 그러니까 7종목, 7종목을 기준 잡아서 보란 말이에요. LG와 하이닉스, 현대차 빼고 7종목의 기준에 일단 없는 거 빼고, 현재 안 갖고 있는 거 빼고, 그럼 방산에서 이렇게 빨간색을 쳐드릴 수 있는 거는 오늘 결과물이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중립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OCI는 오늘 좀 많이 힘겨운. 그럼 오늘 우리 성적표는 2.28% 빠졌어도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냥 우찌우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월요일날 나 종목 정리해서 수요일날 현금 생기면 가입할게. 그런 분들 가입 안 하신다니까. 가입 안 하셔도 상관이 없고, 아쉬운 거는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루는 경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매도담보대출을 몰라서 가입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현금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현금이 없어서 어디서 뭐 돈 빌려다가 가입할 건 아니니까 또. 그렇지만은 마음 먹었을 때 가입을 하고 월요일날 그 가입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셨으면, 월요일날 가입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노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소형 잡주를 하면서 뭐 숨겨진 종목 있습니다, 대박 종목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완전히 다 노출돼 있는 종목. 주력주에서도 하이닉스 몰라요? LG화학 몰라? 현대차 몰라? 윤정도 떠드는 거? 그걸 편입을 못 하실 뿐이지. 그래서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종목 싹 잘라내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종목으로 물갈이해서 싹 포트 정리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저런 52주 신고가 랠리 종목을 갖다 넣어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월요일날 가입했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가입했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 그러니까 수요일날도 가입을 안 하셨어. 그러고 나서 뭐 금요일날 좀 고민을 해보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어제 야간에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채팅방에 내가 가입하려고 돈도 다시 옆으로 빼놓고 했는데 사람을 그렇게 망신을 주고, 아니 난 그분 필명도 몰라, 성함도 몰라, 그냥 뭐 누가 이렇게 가입을 한다 했습니다. 뭐 그러신가 본데, 그렇게 미루는 분들은 가입 안 하세요. 안타깝네요. 이 좋은 장에. 그러나서 예를 들어서 어제 그렇게 뭐 속상해하시고 무료방에서 갑자기 뭐 대형주 공개 방송에서 대형주 종목으로 손해가 너무 크게 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가 어디서?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못하니까 구성을 잡아드리는 게 윤정도 역할인 거지. 광고쟁이 애들 광고하는 것처럼 윤정도가 대박 종목 드릴게요, 이제 와서 세비캠 초대박 나셨죠, 이건 아니지. 그냥 뭐 훌쩍 던져놓고 세비캠 내가 얘기했죠, 그게 아니라 우린 정확한 비중을 드렸잖아. 그리고 세비캠이 시가총액 1조 미만이니까 성일하이텍을 보십시오 해서 성일하이텍에서 문자 7번 나갔죠, 하루에. 2번 매수, 2번 차익 실현, 2번 재편입, 안타깝게 재편입은 손절. 근데 그 당일날의 기준으로만 해도 손절한 거 마지막 걸 잘라내도 11%, 12% 수익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하면 그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전략을. 안타까운 게 그분이 수요일날 그러면 야간에라도 가입을 하셨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가입을 하신다면, 이렇게 녹화해놓고 아침에 보면은 한 300, 400클릭, 500클릭 정도 클릭이 돼 있어요. 뭐 끝까지 다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 보신 분들이 고민해서 가입을 하셨다면, 어제 같은 날은 세상 또 가장 쉽죠, 주식이. 뭐든 다 오르니까. 시장 오르면 다 오른다 그랬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주식 밀리면, 시장 지수 밀리면 다 밀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옥석 가리기를 우리처럼 해서 어제처럼 시장 다 오를 때, 그 시장 다 오를 때 더 큰 수익을 내고,
오늘처럼 시장 무너질 때 오히려 무너지는데 52주 신고가와 주력주에서 현대차 오늘 플러스까지 나왔어요. 장막판에 플러스 1%까지 1% 19만 6천 원에서 19만 7,500원까지니까 1%는 채 안 되겠다. 그렇게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분이 어제 야간에 했던 오늘 장중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좀 잘못 생각했네요. 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직원분한테 지금 전화한대. 문자 2통이 나왔어요. 우리 직원분한테 뭐 우리 직원분 또 보여주는 거 아니 뭐 안 보여줘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게 어디 하소연할 때 없으시니까 그러실 것 같다. 이래도 손실 저래도 손실 어제도 손실일 거고 오늘은 뭐 손실이 앞을 손실 때문에 눈물이 나서 앞이 뿌옇게 보일 거고 오늘이라도 장중에 들어오셨다면은 그렇다면은 가지고 계신 종목 수평 이동 해드리잖아. 왜냐면 가지고 계신 종목만 깨진 게 아니라 52주 신고가 낸 종목군들도 결국은 시장이 2.28까지 밀리다 보니 신고가 낸 종목이라는 건 장중에 그만큼 셌다라는 거죠. 소형주 잡주가 아닌 이상 시가총액이 뭐 4조, 6조, 10조 이런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이 장중에 고가를 형성했다, 신고가를 형성했다는 굉장히 세다라는 거예요. 수급도 뭔가 긍정적이었을 거고 장중 기준으로. 그러면 있던 종목 말 같지도 않은 종목군들 뭐 하다못해 말도 안 되게 무슨 박셀바이오 이런 종목 갖고 있으면 싹 정리해드릴 거 아니야. 싹 정리해드리고 주력주 채워드리고 주력주 채웠더니 현대차가 마이너스 2%대에서 플러스까지 전환이 되는 LG화학에서 그 조정폭 확산 속에서 저점 대비 1.5% 돌리고 끝나는 그 비중을 채웠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사는 만약에 들어갔다면 이제 아이고 아쉬워라 고점에 잡았어요 걱정돼요 뭐 하루 이틀 만약에라도 더 밀리더라도 걱정 없습니다라든가 또 오늘 성일하이텍 복수전 제대로 들어가서 제대로 잡아냈죠. 응? 성일하이텍 오늘 한번 설명드려볼 거예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응? 왜냐하면 수익도 많이 냈지만 지금 끝자락에서 재편입하고 손절하고 재편입하고 손절했단 말이에요. 창피하지만 손절한 걸 말씀드려야지. 결론적으로 내일 아침에 기준에서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벽에 기준에 여러분들이 야 내일 어떻게 하지? 내일도 눈 뜨기 싫다. 나스닥이 무슨 1.8%나 빠지냐. 새벽에 전화하세요. 전화 일로 하세요. 일로. 윤정두가 직접 받을 테니까 우리 직원분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 받으신 분께 연락 오기 전까지 연락하지 말고 만약에 뭐 연락을 하신다고 치더라도 뭐 가입 연락이 오는 거지 우리가 연락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회사가. 근데 이제 뭐 내가 이날 뭐 가입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할인 이벤트 지금도 시장이 2,500을 회복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요 가격 대비해서 10%는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 지나면 이제 이것도 뭐 할인 이벤트를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시장 대비 월등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 굳이 왜 할인을 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 기준점에서 전화를 주십시오. 가입을 하시더라도 오히려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막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은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라고 눈물이 찔끔 나게끔. 저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그 뭐예요? 그 저 종목 YIK 이것도 말씀드렸죠. 방 안에서 몇 년째 갖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이날 이 꼴이 여기까지 올라온 날 이날 요 종목 정리해드렸어요. 막 뭐라고 하면서 아프시겠지만 정리하시는 게 옳습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뭐 대형주도 많이 빠졌다 뭐 이런 기준도 있겠지만은요 거래 대금이 없는 종목에 이슈가 불거져서 다시 한번 움직였지만 역시나 안 되는 종목. 이걸 1억 7,400만 원이니까 1억 4,700만 원인가 갖고 계시더라고. 27,000주 4,600원이면 얼마인 거예요?
그나마도 여기서 4,600원 잘랐으니까 거의 뭐 2천만 원 돈 손실 안 나고 그 돈이라도 챙겨 놓으실 수 있었던 거죠. 더 강하게 말씀드릴 거란 말이에요. 더 눈물 찔끔 날 정도로 대표님 이건 도저히 내가 못 팔아요. 이거는 내가 사연이 있어요. 안 돼. 이탈하신 분들도 오늘 그 조금 전에 올려드렸잖아요. 응? 이탈하신 분들도 요 시황 내용 다 들으시고 요 종목군들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 요건 우리가 안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요 위에 게 이제 있는 종목인데 요 전략 다 오픈해드렸어요. 응? 그리고 나머지 시황 부분 보고 이제 전체 종목 한번 훑어보고 내일장 종목 볼 텐데 자, 이 시황 부분에 그래서 결론은 실적이 되는 IT 자동차 LG화학 요게 아마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써드린 내용 같기는 해요. 근데 그때 저렇게만 편입을 하셨어도 엔소를 편입하자는 게 아닙니다. LG화학의 기준인 거예요. 자동차는 뭐 아시다시피 현대차, 뭐 기아, 현대차 병행인데 지금으로서 현대차. 그다음 IT는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현재 기준에서는 하이닉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정책주 보자. 포트폴리오의 옥색 가리기는 A 실적, B 정책. B 정책은 미국의 정책, 친환경의 전기차, 거기에 2차 전지. 그게 이제 자동차, 현대차와 LG화학을 거기에 아우른 거고요. 주력주로서.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파생돼 있는 부분의 종목군들. 그렇게 해서 미국 정책의 기준에서는 친환경, 청정에너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그럼 뭐예요? 2차 전지 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최근 들어서는 폐배터리. 예? 거기서 병행하고 있죠. 코스모 화학, 성일하이텍, 세비캠,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가지고 있고 에코프로미나 이런 거는 에코프로 이런 거는 다 정리를 했고 일부 이제 개별 매매를 갖고 계시고 하나솔루션 OCI, 그다음 방산, 항공우주청, 장거리 미사일과 우크라이나 등의 무기 수출 증가,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저 기준에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전량차익 실현의 재편입 기준. 요 기준점도 우리는 선구자다. 우리는 선구자다. 선구자의 기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그럼 요거면은 이거를 지금도 들으실 때는 이해가 되시죠? 지금도 들으실 때는 분명히 이해가 돼요. 근데 내일 아침에 되면은 저걸 까먹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네오이즘 지금 네오이즈 보고 야 박셀바이오가 어제 과도하게 조정받은 거 아니야? 또 박셀바이오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러한 매매를 못하게 해주는 게 윤정두. 계속 세뇌를 시켜드립니다 여러분들께. 그리고 불기둥 마스터는 가격 올려놨어요. 올렸습니다. 나 미쳐 오르기 전에 가입을 못했어요. 그럼 그거는 말씀하세요. 내가 장이 어려워서 오르기 직전까지 이거 가입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그런 거는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거는 이제 가입 담당자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며칠 전에 보신 그 가격으로 해드릴게요. 장이 좀 절대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정도는 유도리가 있겠죠. 그것도 이제 윤정두 상품 정도에서 그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 다른 대표님들 교육 비용이나 다른 대표님들 뭐 USB 상품이나 다른 대표님들 이 가격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을 못해요. 또 회사하고 다 협의를 하는 거지. 그잖아요. 들쑥날쑥. 그러면 제 가격 내신 분들은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야간 방송 보시는 분들 기준에 윤정두 상품하고 불기둥 마스터 상품 정도에서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의 기준은 이 상품의 10% 그리고 불기둥 마스터 상품은 역시 여기도 뭐 10% 되겠죠. 이전 가격으로 환원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제발 좀. 그 시황은 간단하게 끝내놨고 마지막 시황이라도 보세요. 앞전 시황 너무 길다. 뭐 1시간 2시간씩 내가 못 볼 것 같다. 그러면 오늘 이 시황은 종목까지 싹 들어가 있는 이 시황이니까 몇 시에 녹화한 거예요?
15시 22분에 녹화해드린 거니까 이게 내 이 녀석들 진짜 9월 1일 장 마감 이후라고 해놓고 8월 31일 15시 22분이라고 써놓고 나 진짜 한숨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우리 직원분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아휴, 제가 나중에 고쳐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요 시황이라도 꼭 보십시오. 그럼 요 시황에 대해서 다시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께 압축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종목 전략하고 시황 부분은 잘 보세요. 진짜 오늘 어찌 보면 대놓고 마케팅이 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자랑질할 거고 그게 마케팅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자랑질과 그 마케팅을 약이 오르시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이 새벽 시간에 이 방송을 보신다는 거는 애절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VIP 회원님들이 보시고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우리 회원님이 아니시라면 진짜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세요. 유료 전환하는 부분을 분명히 우리 유료 회원님들도 보시고 계실 수 있는데 거짓말 못 하겠죠. 그리고 아까 그 동영상은 장중에 장 마감에 15시 23분에 우리 VVIP 회원님들 전략을 짜면서 그대로 올려드린 거란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많이 미끄러졌지만 글로벌 시장의 흐름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최악의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S&P 500 지수의 흐름에 있어서 현재 기준에 3,918포인트거든요. 지금 실시간으로도 2포인트예요. 3,918포인트. 그러면 이번 주에 미끄러져 내려온 게 3.43%입니다. S&P 500 지수가 500개의 우량주에 대한 지수죠. S&P 500 지수. 3.43%가 밀렸어요. 미국장이. 우리 내일 반영되는 거 아니냐. 오늘까지가 얘네가 목요일인 거고 우린 내일이 금요일이고 얘네도 내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일장에 반영이 당연히 이 기준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똑같은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아서 말씀드립니다. 같은 날짜의 기준에. S&P 500 지수는 3%대가 밀렸고 지금 독일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일 한번 봅시다. 독일이 12,644 연동이 안 돼 있네요. 0.9% 어제 기준 거를 아니면 실시간에서 조금 떨어져 있든지 어쨌든 독일 기준에 이제 주간 단위 기준에서 1.05예요. 유럽은 조금 덜 밀린 폭인데 오늘 이쪽도 좀 연동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랑 이제 같은 아시아권 중국 쪽은 아예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꾸 이제 뭐 시장에서 시황 얘기할 때나 뭐 얘기할 때 할 얘기가 없다 보니까 중국을 자꾸 갖다 붙이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경제 동향은 우리가 봐야 되지만 중국은 이머징 마켓이라고는 표현을 하더라도 브릭스 시장으로서 지수 증시의 기준은 브릭스 시장으로서의 기준으로 사실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우리도 선진 시장이지만 이제 반쪽짜리에다가 그게 조금 못 미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중국 쪽은 오늘 우리가 장 끝났을 때의 약보합 수준 0.3%대뿐이 안 움직였어요. 걔네들은 한번 움직이면 5%, 7% 움직여요. 위든 아래든. 근데 0.3, 0.4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글로벌 시장에 연동도 안 돼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같이 동반적으로 흘러가는 홍콩 항생지수. 어찌 보면 한 개 도시이지만 홍콩도 일부 보기는 해요. 근데 홍콩도 볼 이유가 사실은 없다는 거죠. 홍콩도 오늘 뭐 1%대 중후반에서 움직였어요. 우리보다 뭐 이렇게 크게 밀린 것도 아니야. 변동성도 홍콩이 3%에서 5%까지 나와요. 변동이 크게 나올 때는. 그러니까 그쪽을 보는 게 아니고 아시아 쪽에서는 동시간대 움직이는 선진시장. 그게 어디 일본이죠. 일본이 얼마 빠졌어요 이번 주에? 3.42. S&P 500 지수와 일본의 그 지수가 낙폭률이 이번 주간 기준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야, 이거 오늘 진짜 패닉이야.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거짓말하지 마세요. 응? 우리끼리 얘기해서 거짓말하지 맙시다. 우리끼리 얘기해서. 어제 강세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기준에서 어제는 우리가 이제 시황에서 윈도우 드레스 성격의 수급이라는 부분을 좀 교육을 해드렸어요. 요즘 시장에서 뭐 그런 흐름은 없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유독 어제 강세를 떴던 부분 중에 하나는 월말 효과 부분도 일정 범위는 있을 겁니다. 비이성적인 흐름까지는 제재를 하더라도 일부는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어찌됐건 어제 흐름 덕분에 우리나라는 2.64로 마감됐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등락률이 커요. 근데 그쪽보다도 안정적으로 또 미국 S&P 500 지수보다도 안정적으로 2.64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오늘 많이 맞았어도 주간 단위로 놓고 본다면 패닉 상태의 흐름은 아니었다. 응?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개장 초보다는 장중 오전장 그리고 오후장에 나온 시황들이 있어요. 애널리스트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쓴 거. 그 친구들이 쓰는 거는 이제 근거치나 명분이 명확해요. 그러면 사실은 새벽에 올려놓고 이럴 것이다 전망을 해주면 좋은데 전망은 잘 안 하거나 전망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그것도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전망을 하는데 어쨌든 오늘 나온 내용은 그거예요. 첫 번째 기준에 미국 쪽의 매파적인 성향의 기준점, 매파 성향의 기준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부분, 그 부분들이 경기 동향이 둔화된다, 침체된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기준으로 2,300포인트 이하로 미끄러졌다가 2,500포인트 중반, 그러니까 200포인트 이상, 10% 이상을 훌쩍 넘기는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라는 단어는 사실 조금 들어갔어요. 둔화라는 얘기, 그다음에 일부는 뭐 다시 되돌려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이제 시장 조정이 미국 증시 기준으로 5거래 일제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둔화 침체라는 얘기,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얘기는 안 나오지만 침체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그리고 이제 좀 매파적인 성향, 금리 인상의 강도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이제 소수 의견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예를 들면 수출 동향 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정 범위가 잡혀진 부분이 있단 말이죠. 또 하나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기 동향도 어렵기 때문에 시장이 어렵다 이런 내용. 그거는 이제 뭐 객관적인 데이터 내용이고 두 번째 기준은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2%로 끝났는데 시간에서 마이너스 6%로 끝났다. 마이너스 6% 엔비디아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해석 부분은 미국의 이제 정부 정책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뭐 좀 규제를 가하고 중국과의 모든 이제 무역 부분이나 정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부딪히다 보니까 AI 관련된 내용과 포함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중국 쪽에 그러한 기술 판매 또 뭐 기술 판매를 떠나서 뭐 제품 판매 또 그러한 내용들을 좀 규제를 하는 코멘트들이 있다 보니 엔비디아가 6% 조정을 받게 됐죠. 그 6%의 조정이 사실상 우리나라 IT주들을 뒤흔들어 놓긴 했는데 엔비디아 6% 때문에 IT가 흔들려서 우리나라가 오늘 2.28% 빠졌다. 그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물론 뭐 니케이보다 일본보다 우리가 IT 비중이 높긴 합니다만 대만 같은 경우는 IT 비중이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대만도 우리보다는 좀 덜 빠지고 끝났어요. 우리보다 변동이 큰데 1% 후반에서. 하여간에 그 엔비디아의 내용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런 식의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체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간에 껴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내용. 근데 우리나라가 껴서 중간에 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그거는 글쎄 보수 쪽이 들어올 때 좀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진보 쪽은 오히려 이제 그 강하게 우리 주권을 이제 내세웁니다. 내세우는데 보수의 경향은 미국과 예를 들면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미국하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미국하고 북한하고 축구 시합을 해. 누가 얘기해야 돼?
근데 보수는 미국이 이겨야 돼. 그래가지고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수 쪽에서는 미북. 근데 진보는 아니 북한이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 동포고 우리는 한민족인데 정치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전쟁 이후에 몇 년이에요? 70년인가요? 분단이? 우리나라 역사상 그 오래된 역사상 70년 분단돼 있는 건데 우리는 한민족인데 무슨 미북 정상회담이야? 북미 정상회담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북한하고 미국하고 축구 시합하면 야구 시합하면 농구 시합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농담이 아니라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머리 둘 달린 사람하고. 응? 88년도 이상 문화전집에 은상 받았나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정책이란 말이야. 그게 어느 쪽이 좋다 할 수는 없어요. 제 성향은 조금은 진보인 것 같아요. 하여간에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성향이야. 근데 깜짝 놀랐어. 조선일보나 이런 쪽의 보수 계열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이라고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북미 정상회담이 아닌가? 왜냐면 한미라고 써요. 우리나라가 앞에 있죠. 미일 정상회담이라고 하잖아요. 일미라고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그런 것처럼 일단은 우리가 진보일 때는 미국의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이제 호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과의 관계 부분에 적절한 선을 두는 부분도 제가 판단하는 때는 있는데 보수 쪽에서는 이제 미국 쪽하고의 우호 관계를 좀 더 강화하죠. 그럼으로써 더 좋아지는 것도 있고 지금처럼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나토 정상회담 이런 거 갔을 때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내세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요. 수출 의존도가 미국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대응책이 없이 너무 또 미국하고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지금도 우호적이긴 한데 더 크게 그렇게 되면 좀 껄끄럽다라는 거죠. 그러한 이제 우려감들이 조금 표출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뭐 총체적인 객관적인 판단은 사실 그것이 어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뭐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의 보수 진영에서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뭐 중국 가만히 안 둔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표면적으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관계가 뭔가 좀 껄끄러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껄끄럽지만 실질적으로 전 글로벌 시장에서 외환 보유고 최상위 국가가 중국 그리고 사우디예요. 사우디의 그 외환 보유고의 대부분은 다 미국의 채권입니다.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이 미국의 채권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 전 세계 그 외환 보유고 상위 10위의 그 국가들이 전부 미국과의 관계가 노골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쪽이에요. 중국, 사우디,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스위스, 그리고 대만도 포함됐어요. 전 세계 외환 보유고 최상위에.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사는데 그 채권을 다 그들이 사준단 말이에요. 대만까지도. 우리가 채권을 미국 채권을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 10위 안에 들어와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게 리먼 때 뭐 거의 뭐 부도 사태 직전까지 갔죠 우리도. 그전에 699pp까지 CDS 프리미엄이 올라갔으니까. 결론은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체제는 그걸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이 혼란이 오거나 하지는 않는다. 절대적으로.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의 그 폭발적인 글로벌 경기가 폭발적으로 그 좋아졌을 때에도 그때도 뭐 승홍빈이 지은 뭐 화폐 전쟁 뭐 원투 그 완전히 거의 이제 뭐 소설이라고 보죠. 경제학자 분들의 전통 경제학자 분들의 시각은 그냥 그게 소설이지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식으로 끝났죠. 그때는 이제 일반인이 볼 때는 쇼킹하죠. 뭔가 이제 음본론이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또 시장 좋을 때 편안하게 하고 결론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체제 부분이 명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약세의 이유로서의 한 축을 담당한다. 근데 이제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늘 시황에서 또 나왔단 말이에요. 엔비디아 관련된 내용 나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약한 이유가 뭐예요? 뭐 이런 내용. 그렇게 해서 거기에 엔비디아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그 엔비디아의 그 영향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인데
그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 중간에 껴서 굉장히 힘들고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시장 빠지니까 명분이다. 가장 더 그것도 쉽게 얘기하면은 6월달, 7월달에 시장이 무너졌을 때, 6월달, 7월달에 시장이 무너졌을 때 시장에서 가장 크게 핑계거리 잡은 거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얹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 얹고 이제 생각해 보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어느 한 시점에 내가 경제학자가 된 듯한 말씀을 하시는 거를 생각하시게 되는 시점도 있으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6월 달부터 7월까지 진짜 우리나라 증시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미국은 사실 4월 달에 그런 흐름이 나오죠. 4월 달에 한 단계 꾹 미끄러져요. S&P 500 지수의 월봉 보시면 잘 지켜지던 흐름이 4월 달에 저는 장대 음봉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4월 달에 꽝 하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1월에도 찍어요. 어찌됐건 1월에도 신고가를 찍고 나서 뭐 꼬리 달리고 돌리고 이렇게 잘 방어를 했는데 4월에 꿍 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5월 그리고 6월. 근데 4월에 음봉 크기만큼의 6월이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1월 달에 무지막지하게 두들겨 맞은 이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거 이후에 잘 지켰어요. 1월에 이렇게 한번 빵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는 뭐 원체 많이 맞은 상태니까 잘 버텼어. 4월 달에 미국이 폭락을 하거나 말거나 우리나라는 버텼어. 그죠? 근데 6월에 이제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미국도 깨졌지만 우리나라는 1월에 그 저 장대 음봉처럼 미국 4월에 장대 음봉의 크기였는데 우리는 뭐 그거보다 크게 엄청나게 깨져 내려간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 6월 달부터 해서 이 바닥을 찍은 게 7월 4일이란 말이에요. 미국의 독립기념일 날짜 기준 7월 4일. 이렇게까지 무너지다 보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용을 가장 많이 말씀하셨냐면 저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자가 돼요. 야, 있잖아. 왜 빠진지 알아? 응? 왜 빠진지 알아? 야, 개뿔 왜 빠지냐? 7월 4일까지 환율 보자고. 야, 원화가 있잖아. 이렇게 초전박살이 나서 1,300원이래. 이러니 외국인들이 안 팔겠어? 외국인 1,300원인데 왜 팔아? 그 이유가 뭐야? 야, 1,100원에 1달러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300원 줘야 1달러 사. 원화가 더 약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주식 싹 팔아서 본국으로 송환해야지.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씁니다. 소설을 써요. 그래서 경제학 논리상은 이제 일부는 맞는 얘기가 되긴 하는데 주식 시장에서 주식 매매하는 자금이 환차익과 환차손익을 계산을 하긴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계산하지는 않아요. 저 몇 퍼센트 든다고.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 지분 50%에 달합니다. LG화학 48% 수준이에요. 싹 팔고 나가야 되잖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을 접목해서 보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너무 그거를 맹신하면 안 돼요. 완전히 그리고 우물한 개구리야. 6월에 시장이 급락하고 7월까지 빠지다 보니 그렇게 해서 시장이 2276까지 올라오다 보니 왜 빠져의 이후에 환율이잖아. 외국인이 팔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7월 초순부터 8월까지 들어 올릴 때 이때까지 7월 초순부터 8월까지 들어 올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때 환율은 어떻게 됐어요? 환율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시장이 빠질 때 환율이 이렇게 올라와서 빠졌다면서요. 환율이 올라와서 외국인이 팔아서. 추가적으로 더 환율은 올랐는데 외국인은 어떻게 됐죠? 안 팔아. 안 판단 말이에요. 샀어요. 안 파는 정도가 아니라 7월 4일 이후의 기준에서 쭉 보시면 6월 달
4월 뭐 이렇게 쭉 팔고 6월 달에 내리 이렇게 공격적으로 팔아서 7월 4일까지 팔아서 힘겹다 보니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팔아야 했는데 에?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 환율은 더 올라가는데 외국인이 샀어. 그러니까 요즘엔 이런 얘기가 안 나와.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판다는 얘기가. 오히려 이제 최근에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방송 나와서 떠들다가 지가 얘기해놓고 지가 이거 왜 샀지? 무슨 얘기냐면은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팔아요. 지금도 외국인이 환율이 있다고인데 외국인들이 이러면은 계속 팔 텐데 어떻게 시장이 올라가겠어요? 우리 양주 다 파세요. 그래놓고 외국인이 샀네. 왜 샀지? 환율이 오르는데. 그런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씩 눈으로 확인하시고 대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은 미국 쪽에 또 내용 뭐 중국 관련된 내용 또 유가 관련된 내용 또 원달러 환율 관련된 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하지 말라는 얘기고 유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를 때는 오른다고 힘겨워하시고 내릴 때는 내린다고 힘겨워하시고 근데 이 내리는 기준에 있어서 있잖아요. 하물며 하다못해 이렇게 내려와야 돼. 코로나19 때처럼 야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야. 경기가 침체가 돼. 둔화가 아니라 침체야. 인류가 지금 뭐 큰일 나게 생겼어. 좀비 영화를 진짜 찍게 되는 거야.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야. 그렇게 해서 이런 폭락이 나와야 되죠. 지금 그런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황은 뭐 또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져 버렸는데 유가, 환율, 뭐 정책, 뭐 중국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각국의 중앙은행과 각국의 중앙 정부는 경기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거지. 그 부양한다고만 사는 게 아니고 지금은 경기가 사실은 여러분들은 못 느끼실 수 있지만 전체 경제 동향은 얼마 전까지 엄청난 화랑 그게 너무 큰 화랑이다 보니 시장의 체력보다 너무 돈이 많이 뿌려져서 그 돈 때문에 소비가 너무 크게 증가하고 소비가 크게 증가하니까 야 자동차도 잘 팔려 하이 너무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의 고공행진이 연출이 됐고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 거고 그 금리를 올림으로써 물가가 잡혀지는 과정 속에서 진짜 옥석 가리기는 여기서 또 진행이 되는 거죠. 자동차처럼 상품 가격에 인플레이션을 집어넣을 수 있는 부과시킬 수 있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한국전력처럼 전혀 부과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옥석 가리기만 잘하면 지금은 어려운 장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좋은 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